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정석 박소장입니다. 여러분, 잠실하면 어떤 아파트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지금 그 떠오른 아파트. 바로 잠실의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입니다. 이 세 단지 같은 경우는 같은 입지나 같은 규모에서 비슷한 강점을 갖고 있어서 아파트를 선택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세 단지의 경우 약간의 그 미세한 차이로 수요층이 갈리고 있는 만큼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각 단지별 장단점 그리고 특징을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바가린 검색하면 제 이름이죠. 제 이름 해주시면 저에 대한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블로그를 통해서 강남, 강동구, 송파구 부동산 소식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희 지금 상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 구독자에 한해서 무료 상담 그리고 중개 할인 이벤트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상담, 서울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실 3대장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잠실 주공 5단지 이제 70층으로 들어설 잠실 주공 5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이 리센치 같은 경우는 잠실 주공 1단지가 재건축이 되어서 만들어졌고 엘스가 잠실 주공 2단지 그리고 트리지움이 잠실 주공 3단지 바로 옆에 레이크 팰리스 속초노수뷰랑 고층의 경우는 한강뷰도 가능한 레이크 팰리스가 잠실주공 4단지가 재건축되어서 이제 아파트가 형성된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지별로 기본 정보부터 실거래가, 가격 동향, 그리고 추천하는 수요층까지 제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잠실 리센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는 약 5,600세대, 약 5,600세대 이루고 있고요. 5,500세대 이루고 있고 5,563세대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공사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우방건설이 컨소시엄에서 이룬 단지고요. 이 잠시주공 그 리센치 같은 경우는 잠시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서 2008년도에 이제 준공을 완료한 단지입니다. 보면은 잠실 세내역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단지 안에 잠신초, 잠신중, 잠신고등학교 그리고 송파 강동 교육지원청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잠시 엘리트 중에서 자녀가 있는 학부모, 가정 구성원이라고 하면은 자녀가 있다, 교육 환경이 보다 중요하다 하시면은 잠실 리센츠 보시면 좋고요. 이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는 국평 기준 지금 28억 5천 28억 5천만 원에서 32억 정도의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로는 31억 9천만 원이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의 호가는 30억에서 33억 사이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 84 33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시 리센츠의 판상형 그리고 A타입 판상형 A타입이 루알 매물이기 때문에 판상형 A타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렐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시 렐스 보도록 할 텐데 잠시 렐스는 잠실주공 2단지가 재건축돼서 건립된 단지고요. 잠시 렐스 같은 경우는 2008년 8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세대수는 리센츠보다 약 100세대 더 많은 5678세대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시공사는 대림산업을 필두로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에서 시공을 맡았습니다. 이 엘스 같은 경우는 20평대부터 40평대까지 구성 평형이 20평대부터 40평대까지 갖추고 있어서 3인 가구나 4인 가구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단지고요. 교통 환경은 잠실 엘스 같은 경우는 9호선 종합운동장역을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보시면 지도상에서는 이 리센츠랑 잠실 엘스랑 이렇게 아파트 두 단지밖에 없다 보니까는 종합운동장역을 두 개 다 가깝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 오면은 잠실 엘스도 가장 앞라인, 가장 앞라인이 아니면은 가장 외측, 단지 외측에 있는 데서는 한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이 잠실 엘스가 몇 세대랬죠? 5678세대. 굉장히 어마어마한 단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센츠에서 이 잠실 엘스를 쭉 걸어온다 했을 때 제 걸음 기준 한 2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실 리센츠는 잠실 세내역이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만약에 9호선 이용이 중요하다, 근데 내 가용 금액은 30억 선에 있다 하시면은 리센츠보다 잠실 엘스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멀다, 그렇게 가깝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실 엘스 같은 경우는 9호선을 가깝게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거나 강남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단지 내에 잠일초, 신천중, 그리고 잠일고등학교까지 단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에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아파트 지금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실거주자, 입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동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지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고 구조나 동선이 생활하기가 편리하다, 이런 장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은 리센츠 같은 경우는 학군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엘스 같은 경우는 생활 편리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스의 전용 84 33평 보시는 분들은 판상형의 111 타입, 트리플 1, 판상형의 111 타입이 가장 로얄 매물이니까요. 판상형 매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리지움 보도록 할게요.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잠실주공 3단지가 이제 재건축이 되어서 건립된 단지고요. 이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3600세대, 약 3600세대, 3696세대를 갖추고 있어서 엘스나 리센츠 대비 세대수가 좀 적고 학군이 조금 약해요. 보면은 리센츠 같은 경우는 초, 중, 고, 그리고 송파 강동 교육지원청까지 갖추고 있는데, 트리즘 같은 경우는 버들초, 영동일 고등학교 이렇게만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좀 학군이 약하다. 그리고 한강뷰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보시면 리센츠나 엘스 같은 경우는 바로 한강뷰가 가능하죠. 그리고 단지 내에서 한강까지도 가기가 편리합니다. 그런데 트리즘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전통시장 앞쪽에 삼전동과 가깝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에 이런 부분이 다 반영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있습니다. 같은 잠실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약 2억에서 3억 정도 더 낮은 금액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성비 있게 실거주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트리지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2007년 6월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세대수는 3696세대 갖추고 있고, 시공사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SK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실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50평대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실 입지에 나는 대형 평형대 아파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트리지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9평 기준 33평이 26억에서 28억에 거래되고 있고요. 매물의 호가는 27억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각 단지별 장단점,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아파트가 더 좋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센츠에 한 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센츠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리모델링. 물론 이 리모델링 이슈가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이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부분 리모델링 이슈가 있었어요. 한번 이슈가 있고 이 입주자 동의율을 높은 동의율로 받긴 했지만 그 이후로 어떠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갖춰야 될 게 많겠죠. 송파구청에 협의를 할 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구조적 부분이라든지 봐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리모델링이 진행된다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리모델링 우리가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서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뮤니티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이, 이 리센츠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스나 리센츠, 트리줌, 레이크 팰리스까지 얘네가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지어진 건립된 단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했을 때 지금 17년 차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떠한 리모델링 이슈가 있다 하면은 좀 잠실 리센츠가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리모델링 이슈도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엘스, 리센츠, 트리즘, 레이크 팰리스 중에서 어떤 아파트를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되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드리면, 내가 만약에 아이가 있다, 자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리센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런 학군은 이 정도면 만족한다, 잠실 학군이면 만족한다 하시면은 그 브랜드 가치, 그리고 단지 조경, 그리고 단지 어떤 분위기, 총 토탈해서 브랜드 가치에 좀 안정감 있는 아파트 매수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잠실 엘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잠실 입지에서 대형 평형 아파트를 원하거나 혹은 약간의 가성비 있게 가져가고 싶다, 나는 이 잠실에 실거주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트리지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잠실 3대장 총 정리해서 장점과 단점 뽑아드리면, 장점은 강남 접근성이 너무 좋죠. 바로 보면은 종합운동장역, 여기 바로 건너면은 바로 삼성역입니다. 바로 삼성역.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실 마이스 단지, 영동대로 지하와 등등 지금 호재도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잠실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죠.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을 받고 있고 또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가 가능하신 분들만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을 때 실거주 가능하신 분들은 이 타이밍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면은 더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월에도 한번 경험을 했죠. 토지거래 허가제로 풀리자마자 바로 3억 이상씩 호가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를 받고 있을 때, 규제 강화일 때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 들어가면 잠실에서 실거주 목적이라면 트리지움, 그리고 안전성과 균형감 있는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잠실 엘스, 그리고 학군을 고려한다 하면은 리센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잠실 3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입지가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군, 커뮤니티, 브랜드 감성, 어, 그 단지마다 하나의 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우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셔서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잠실 3대장 비교 분석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10-8687-7775로 문의 주시면은 지금 매물 현황, 매물의 호가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상담 번호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